정형외과 났다. 드디어 정형외과 났습니다. 아 진짜 이게 귀한 인물이 나왔는데 너 XX 누군데 수술 중에 전화하냐고. 특히 외부에서 저거 했다 저거 만약에 감염돼가지고 환자 또 사망하고 이러면 이게 요즘에 아무튼 살리려고 했는데 끊겨요, 시야가. 중간 사이사이 조는 거야. 딱딱딱딱딱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돼. 보시는 분들이 혹시 저런 초인 의사를 기대할 리는 없겠지만 지금 붕괴해 가고 있죠. 실시간으로 현재 무너지는 중입니다.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에 방영 중인 중증외상센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왔어. 가방 메고 빨리 준비해. 의무중대장이라고 연대 의사의 헤드가 되는 이제 그런 임명식 같은 게 있는데 직전에 뭔가 누가 지뢰 밟아서 다리가 날아간 거예요. 임명식을 하기 전에 너한테 연락을 받았지. 나 탔다고. 근데 그 구하러 가다가 또 날아가잖아. 그 사람을 구하러 가다가 한 명 또 다쳐가지고 그 유명한 목함지뢰 사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환자들이 이제 군병원에 일단 가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왔거든요. 처음에 이제 지뢰를 밟아 다리가 날아갔을 때는 전임 그 의무중대장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걸 또 밟아가지고 그때 제가 갔죠. 얘는 떠는 게 지금 저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떠는 거지. 저거 뭐. 탈 때부터 막 난리쳤잖아. 맞아. 탈 때부터 난리쳤어.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는 이렇게 따를 그것도 수 그렇고 있겠구나. 헬기는 정말 타면 안 된다는 약간 그런 썩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처음에는. 기웅입니다. 호흡이 아예 없다고. 긴장성 기웅이요. 저거는 진짜 현장에서 바로 해줘야 되는 그거거든요. 골든타임이 있나요, 저거? 이건 안 하면 가다 주죠. 분단 거죠. 분단이에요. 분단이. 초응급 중에 하나로 드라마에 나올 법한. 들어오는 구멍 말고 바늘을 딱 꽂으면 바늘로 공기가 들어왔던 게 나가는 거죠. 하고 바늘이 나가요. 폐가 다시 펴지면서. 바람 나가면서 폐가 펴져서 이제 환자가 다시 혈압이 안정되고 하는 거죠. 구독. 이제 머리 열 거야. 베타딘 소독하고 두피 당겨. 팬들은 안 챙겼어? 예? 특히 외부에서 저거 했다 저거 만약에 감염돼가지고 환자 또 사망하고 이러면 이게 요즘에 아무튼 살리려고 했는데 이게 법적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또 의사가 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훌륭한 일을 한 거지만 쉽지는 않지 않을까. 헬기에서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민 것도 되게 신기하다. 피가 약간 맺혀 있긴 지금 하지만. 구멍이랑 구멍 다 뚫은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머리 뚫고 가슴 뚫고. 지금 여기도 목도 뚫었네. 트라케오스톰 숨 못 때문에. 쉬니까 여기도 구멍 뚫어서 호흡 확보하고 긴장성 기흉이라 바늘로 폐 뚫어놓고 이제 머리 구멍 이제 뚫는 거지. 뭐 목이든 머리든 구멍이 났으면 뭘로 다시 메고 나요? 막는 건 쉬워요. 보면 스스로도 막히고. 저절로도 막히고. 머리뼈 같은 거는 구멍 냈던 거는 그냥 정말 구멍만 뻥 뚫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안 이제 막죠. 진짜 크게 뼈를 뚫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몸에 심어놨다 나중에 다시 막아주거나 아니면 근데 이거 없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얼마만큼 말랑말랑하게. 우목하고 말랑말랑한 사람이 있어. 구독. 협조를 잘 안 해주는 마취과 선생이랑 대비하기 위한 이제 훌륭한 마취과 선생으로 하면서 나오는 건데 일단 레지던트 4년 차거든요. 지금 보드 시험 지금 준비하잖아. 보드 시험 준비하고 있는. 근데 레지던트 4년 차가 자기가 수술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법적으로 그래요. 수련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 하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책임을 아무것도 질 수가 없어요. 의료 소송의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레지던트들은 저렇게 좀비가 돼요. 껌껌한 병원을 돌아다니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불 다 꺼져 있는. 아니 진짜 저거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6시에 자려고 누운 거야. 그때까지 일하다가 응급실에서 이거 뭐 살다가 30분을 자야 되는데 누우면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깼으면 좋겠다. 근데 잠도 안 와. 어지러워. 딱 그러면은 막 어지러지잖아. 어지러지래. 그냥 잠깐 틀면 다시 일어나. 알람이 막 울려. 막 사람 어지럽고 잠을 메스껍고 못 자면. 약간. 제가 길게는 거의 한 72시간을 안 잔 적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시야를 이렇게 삑 돌리잖아요. 끊겨요, 시야가. 중간 사이사이 조는 거야. 딱딱딱딱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돼. 환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러면은 보호자가 깨워. 선생님. 외래보다 그런 경우 너무 많고 수술장에서 장갑 끼다 잠들어가지고 장갑을 끼다 자서 장갑 하나 끼고 잠든 거예요. 간호사가 이제 장갑을 벌려주거든요. 우리가 손을 끼고 넣거든요. 그 사이에 잠들어. 근데 이제 이러고 잔다. 그래서 바로 이제 쫓겨났죠 교수님한테. 이게 뭐냐? 잠 안 재우냐? 안 재웠지. 하지 말라며요. 않았지. 좋아요. 여기서 이제 맥강혁의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죠. 어디냐? 출혈점이 어디냐? 찾았다.
왜? 피 색깔이 달라. 동맥에서 나오는 피는 빨갛고 보여있는 피나 정맥에서 나오는 피는 약간 검붉은 거무죽죽한 색이거든요.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색깔이 구분이 돼요. 정맥이랑 동맥은 뿜어져 나오는 세기도 완전히 다르고 우리 시야 안에서 어딘가에서 훅 들어와서 갑자기 시야가 빨개졌는데 큰 정맥이 찢어졌는지 아니면 동맥이 작은 게 찢어져서 피가 나는 건지는 색깔로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죠. 진짜 저건 말이 안 1%의 가능성도 없이 제로, 완전 제로. 이 정도 돼야 재밌는 거지. 그렇지. 갑자기 저기서 또 안 너무 돼서 현실적이면 이제 누구 불러 이러는 환자 거야. 죽고 막 이러면 무슨 재미로. 근데 이런 분위기의 과들도 있어. 교수님과 이렇게 티켓타카한 상의를 할 수 있는 과도 있는데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수님이 하면은 그냥 따라가야지 교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용감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잠깐 얘기했다가 그냥 뒤지게 혼났다. 내가 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의견을 얘기했다보다 하다가 뭐 실이 이렇게 뽑혔는데 내가 한 게 아닌데 분명히 교수님이 뽑았어. 내가 그걸 봤어. 근데 너 때문에 뽑혔다고 자꾸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교수님이 뽑으신 것 같습니다 했다가 그날 수술 끝날 때까지 뒤지게 혼났잖아. 여러 개수를 다 끝날 때까지 하루 끝날 때까지, 종일 하루 종일. 종일까인 거죠. 그래서 다들 얘기했지. 왜 그러셨어요? 구독. 아까 그 여자 환자분 수술방 어디야? 아 그분 본관 20. 수술방에서 뛰면 이제 먼지가 납니다. 수술방은 굉장히 이제 무균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약간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지적을 받아요. 천천히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뛰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늦게 오면 뭐라 그러지? 보통 그렇지. 뛰진 않아야 되지만 빨리 와. 빨리 와야 돼. 빠르게 천천히 와야 돼. 뭐 뛰지도 않고 어떻게 빨리 와? 정형외과 났다. 드디어 정형외과 났습니다. 아 진짜 이거 귀한 인물이 나왔네. 그러니까 정형외과는 항상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돼. 뭔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때리고 패고 이 감수하신 선생님도 지금 그렇게 지금 성격이 그렇게 욱하고. 만들어야 되는. 왜 그럴까요? 이게 근데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외국 드라마에서도 정형외과는 그렇게 묘사되지 않아요? 외국도 좀 그런가 보죠?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원래 그런가 봐. 정형외과는 약간 약간 무식하고 막 이렇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제 묘사가 많이 남자들이 되는데 많고. 마초스러운 사람이 많다고 이제 여겨지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좀 있었고.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보통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가 조금 이제 내가 보기에는 신경외과가 좀 더 무서운 것 같던데. 전화했다가 진짜 똑같이 욕먹었어. 너 XX 누군데 수술 중에 전화하냐고. 근데 난 전화했을 때 당연히 간호사분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 수술방에. 갑자기 교수님이 그쪽 교수님이 받으시더니 나한테 막 쌍욕을 박으면서 다시 전화할 수도 없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요즘은 안 그러지 않을까. 좋아요. 저희가 수련 받을 때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 욕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있었다. 가끔. 그러니까 저희 때가 아니라 저희 교수님이 정형외과를 선택하실 때쯤에 인기가 많아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갔었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성적이 굉장히 근데 좋아. 이제 우리는 뭐 아주 거의 탑티어 성적이 가는 건 아닌데 전교 1등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럼 오히려 좀 젠틀하지 않나. 이게 정형외과 하면은 저런 사람들만 하니까 되게 공부 못해가지고 막 떠밀려서 정형외과 간 것 같지만 실제로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지금도 아주 그래요. 상위권 매우. 성적이어야 돼. 상위권이에요. 너무 강조하지는 말아줄래? 약간 부끄러울 것 같아. 진짜. 아니 너무 이런 사람만 나오니까. 정형외과 하려면 모든 수치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뭐 성적도 그렇고 뭐 인턴 성적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봐요. 각 과를 이제 돈 인턴으로서 돌았을 때 그 과에서 각각 받는 성적이거든요. 수행평가 성적이죠. 얼마나 일을 잘했냐 이걸로 이제 A, B, C 뭐 이렇게 매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 이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굉장히 성적이 좋아야 된다. 공부 잘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형외과 선생님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학생 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이 분명한데 신장 이식을 30분 안에 네. 컷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삐딱하게 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어서 힘들어서. 심지어 수술도 잘 못하게 나와. 저희 백강혁이 대신하잖아. 백강혁이 더 잘해. 알림 설정? 너무 현실적이고 사실은 좀 이런 거 해줘서 좀 고마운 느낌도 좀 있죠. 각본을 의사가 썼다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적자를 많이 내서 병원에서 싫어하는 부서들이 여럿 있어요. 사실 실제 이제 이국종 교수님이 있었던 아주대학교 외상센터도 병원 내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였다고 하고 가장 이제 적자로 천대받는 부서 중에 하나가 신생아 중환자실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엄청 필요할 것 같잖아요. 세상에 그것만큼 필요한 의료행위가 뭐가 있을까 싶을 만큼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잖아요. 베드당 1년에 2억인가? 적자가? 무조건 10베드 갖고 있으면 1년에 30억 적자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게 병원 욕을 할 수만은
없죠. 할 수가 없는 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잘못 만들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수십 년간 안 바꾸고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겠죠.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보시는 분들이 혹시 저런 초인 의사를 기대할 리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까봐 약간 걱정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 초인이 해내는 일을 사실은 이 사회가 시스템으로서 해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붕괴해 가고 있죠. 실시간으로 현재 무너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쩌려나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현실은 고구마다. 하지만 드라마는 시원하고 좋았다. 레전드도 있고. 그렇지.